자, 오늘부터 2학기 거 106페이지 수권부터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시작 한번 해볼게. 수권의 분포와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 지구를 크게 5가지 권역으로 나눌 수 있지. 이 5가지 권역이 뭐냐? 고체, 액체, 기체. 그치? 그 다음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생물들, 그 다음 우주, 이렇게 해서 5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를 각각 뭐라고 하느냐? 고체 성분을 직권이라고 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배웠죠. 직권을 구성하는 가장 껍데기를 지각이라고 배웠고, 지각은 암석, 암석은 광물, 광물들은 원소, 이런 식. 됐어? 이거 배웠고요. 그 다음 액체 성분을 오늘 배웁니다. 수권이라고 해요. 되니? 그 다음 기체 성분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 기권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건 중3 때 배우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 이걸 뭐라고 해? 생물권이라고 하는 거고, 이 생물권은 계속 배우지. 계속 배웁니다. 중1, 2, 3 계속 배우고요. 그 다음 이 전체 우주는 뭐라고 해? 외권이라고 하는 거고, 이 외권은 태양계 배웠고 3학년 때 우주 배우고. 알겠니? 이런 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 5가지 권역을 전부 다 합해서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지구 시스템도 우주가 들어간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됐니? 자, 오늘은 그 중에서 뭐 배운다고? 수권 배웁니다. 뭐 배운다고? 수권, 물입니다. 자, 근데 여기 조심할 게 있어. 야, 만약에 선생님이 물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내가 물이라고 했으니까 착각하는 거야. 물, 액체 상태만 따지는구나. 아닙니다. 고체도 따져요. 물이 얼면 뭐가 되죠? 얼음도 따져요. 그래서 얼음으로 된 지형들이 있어. 얼음으로 된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빙하라고 불러. 알겠니? 우리는 빙하도 따진다, 참고적으로. 그런데 기체 성분은 따지지 않습니다. 물이 끓으면 뭐가 되죠? 그렇지, 수증기는 기권에 들어가.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수증기 빼고 다 따지는 거야. 그래서 먼저 이 수권의 분포와 활용해서 먼저 이거 써놓으세요. 여기에 수증기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써놔. 수증기 안 들어가요. 그러면 뭐만 들어가? 얼음하고 물만 들어가는 거야. 뭐라고? 얼음하고 물. 그래서 수증기 안 들어가고 우리는 얼음과 물로 구성된, 지구상의 물로, 얼음과 물로 구성된 권역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권이라고 하는 거야. 됐죠? 자, 지금 배우는 것들은요, 한 10분이면 끝나. 10분이면 끝나. 거기다가 내가 살을 붙이면 한 20분. 알겠지? 금방 끝난다는 얘기죠.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 한번 해볼게. 자, 니네 우주에서, 인공위성에서 지구 사진을 찍는다고 가정 한번 해보자. 그러면 뭐가 보이지? 뭐가 보여? 지구가 일단 보일 거 아니야. 지구에서 파란 거, 지구 사진에서 파란 건 뭐니? 바다고요. 그 다음에 똥색. 그치? 그건 뭐야? 땅이고요. 하얀 거 구름이죠. 그렇지. 그런 식으로 너네가 알고 있으면 돼. 그런데 누가 제일 많이 보여? 구름 없다 가정하면. 그렇지. 파란색이 제일 많이 보이지. 그게 약 3분의 2야. 알겠니? 그래서 지구상에 구성하고 있는 바로 지구 껍데기에 제일 많은 성분이 뭐다? 바다입니다. 됐어? 바로 물이야. 그거 지금부터 배우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 한번 해볼게. 자, 수권. 지구상에 분포하는 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수권이라고 하는 거고, 지구 표면을 보면 약 3분의 2가 물로 덮여 있어. 그래서 지구 사진을 보면 똥색보다는 파란색이 잘 보인다 라고 했고요. 그렇다면 그 수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서 누가 제일 많으냐? 바닷물이 제일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바닷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없어 보여. 그래서 바다 해자에 물 숫자를 써서 뭐라고 불러? 해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수권은 제일 많은 게 뭐냐? 해수가 제일 많습니다. 얼마나 많아? 97.5%야. 알겠니? 대야. 그러면 나머지 2.5%가 육지에 있는 물이 해당되는 거지. 자, 그럼 바닷물하고 육지에 있는 물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바닷물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목말라 죽어. 농도 안 맞아가지고. 그 소금 성분 때문에 그래. 만약에 그 소금 성분을 제거하잖아? 그럼 돼. 근데 제거하지 않고 그냥 먹잖아? 오히려 더 빨리 죽어. 그래서 아무리 목말라도 바닷물 먹는 게 아니야. 알겠어? 알겠어? 한 번은 먹을 수 있지. 2번, 3번 계속 먹는다? 죽습니다. 더 빨리 죽어요. 목말라 뒤지는 거야. 알겠니?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바닷물은 짜요. 그 다음 우리 육지에 있는 물은 안 짜요. 그럼 문제 들어갑니다. 얼음은 짤까 안 짤까? 자연계에 존재하는 얼음 안 짜요. 물이 얼을 때는요, 바닷물이 얼 수도 있거든. 바닷물이 얼어도 소금기 있는 성분들, 염류라고 한단다. 그 염류는 얼 때 포함되지 않고 물만 얼어요. 알겠니?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둬. 자, 그래서 우리 조금은 들어갈 수 있지. 근데 대부분 안 짭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는 뭐냐? 이렇게 안짜물들을 뭐라고 하느냐? 육지에 있는 물이라고 해서 육지에 있는 물 육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육수하면 또 뭐가 생각나? 고기 국물. 이게 고기 국물이면 니들 몸에서 나오는 땀도 고기 국물이겠네. 우리가 몸 전체가 고기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니들 과정에서는요. 담수라고 불러. 담백한 물이다.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크게 해수하고 담수로 나누는데 해수가 많다, 담수가 많다. 해수가 훨씬 많다. 고등학교 가면 육수라고 배웁니다. 알겠죠? 알아둬.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게. 수건은 크게 짠 거, 안 짠 거. 그치? 그래서 해수하고 담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미리 좀 알아둬라. 해수 바닷물. 여름철에 바닷가 가서 바닷가에 수영해 본 적 있는 사람? 다 있네? 바닷물 먹어본 적 있죠? 먹으면 안 좋아. 들었거든. 일단 좀 이따 얘기하고. 자, 바닷물 먹어봤다며. 무슨 맛 나? 그치, 짠맛 나죠. 또 무슨 맛 나? 끝이야? 짜기만 해? 아닌데. 이 맛도 나는데. 무슨 맛 나? 그치, 씁쓸하죠. 쓴맛도 납니다. 됐어? 그럼 짠맛은 뭐 때문에 그러냐? 염화나트륨 때문에 그래. 소금기 때문에. 그럼 쓴맛은 소금 때문에 그래? 아니, 염화 마그네슘이라는 또 다른 성분이 있어서 그래.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닷물 하면 소금물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염화나트륨 삐져 안 삐져? 염화나트륨은 그러니까 소금물이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뜻하는 거야. 그럼 염화 마그네슘 삐져 안 삐져? 삐져. 예를 들어서 내가 니들 얘기하는데 너 얘기하고 너 얘기하는데 너만 뺐어. 그치? 너 삐져 안 삐져? 삐지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그치? 뭐 이거하고 똑같아. 반이 하나 있었는데 학생이 2명이야. 이렇게 2명이야. 근데 내가 맨날 이런 거야. 효준이 반 이런 거야. 이거 소윤이 반도 될 수 있잖아. 너 삐져 안 삐져? 그렇지. 그래서 염화 마그네슘 삐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면 돼? 우리는 못생긴 애들 반 이런 식으로 묶어서 얘기하잖아. 맞지? 얘도 마찬가지야. 바닷물은 그래서 소금물이라고 하면 안 돼. 짠맛도 있지만 쓴맛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합해서 염류라고 해요. 자, 바닷물 또 짠맛, 쓴맛 또 무슨 맛 나냐? 있지, 많아. 무슨 맛 나? 달아요? 넌 장금이에요. 바닷물은 보통 짠맛 많이 느끼고요. 두 번째가 쓴맛이고요. 나머지 못 느낍니다. 극히 양이 적어서. 근데 그걸 느낀다고?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너 제2의 백종원 아저씨 되면 돼. 아저씨? 아줌마 되면 돼. 알겠어? 되니? 왜 절대미각이거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절대미각. 딱 가가지고 어디 맛집들 가가지고 딱 양념 소스 먹으니까 이거 뭐가 들어갔고 요리 어떻게 했고 머릿속에 쫙 오는 사람들. 이거는 공부하지 마세요. 요리하세요. 요리. 맞지? 너네 요리 레시피 맛집들 지금 뭐 유튜브에 뭐 공개 뭐 이러는 거 하는데 진짜 맛있는 레시피들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갈비탕 끓이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레시피가 5천만 원이야. 알겠어? 장난 아니야. 그거 아무나 안 가르쳐주고 아무나 살려고 안 해요. 오케이? 그걸 무료로 가르쳐준다고 해봐. 대박인 거지. 맞아? 그게 대박인 거야. 레시피 되게 비싸요. 오케이? 참고적으로 알아둬라. 자, 그래서 짠 거, 안 짠 거 우린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실제 소금물은 아니다라는 거. 수건의 분포, 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담수 중 빙하가 가장 큰 비율이다 라겠어. 이 표를 보세요. 자, 해수 짠 게 90.5%고요. 나머지가 약 2.5죠. 근데 이 나머지 안 짠 거 담수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야? 빙하인데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이 빙하는 고체, 액체, 기체야. 고체입니다. 그래서 이거 써놔야 돼. 수건에는요 고체 성분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럼 문제가 있어. 야, 이 빙하는 평상시에 우리가 못 봐. 그치? 그럼 어디 가면 볼 수 있어? 극지방, 북극이나 남극, 그치? 또는 고산지대, 높은 산.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거든. 그래서 눈도 안 녹아. 그 눈이 안 녹는다? 그래서 그걸 만년설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만년설들이 나중에 다져지고 굳어지면 아주 굳어지면 딱딱한 얼음덩어리가 돼. 그게 빙하야. 알겠니? 그래서 원래 빙하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눈이 다져지고 단단하게 굳어져서 만든 얼음덩어리.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빙하라고 하는 거고, 이때 이 빙하에 잘 봐. 눈이 쌓일 때 여기 있는 공기 밑으로 내려오면서 여기 있는 공기를 담아 안 담아? 담을 수 있지. 그래서 빙하를 연구하다 보면 그 안에 옛날 공기가 들어있어. 옛날 꽃가루 같은 게 들어있어. 공기 중에 퍼져다니고. 그래서 그걸 연구해서 과거 기후를 확인하기도 해. 사람들 머리 졸라 똑똑하지 않냐? 더 똘똘한 거. 이거 어차피 물이잖아. 이 물 안에 뭐가 있어? H2O가 있겠지. 이 5성분을 비교합니다. 이 5성분. 이 5성분을 비교하면 이 5가 원자번호 8번에 일반적으로 질량수가 16이거든? 근데 이 원자번호 8번에 질량수 18짜리
요거 대 요거의 비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산소가 이거야. 근데 이 산소가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과거 기온이 올랐다 내려갔다 이런 걸 또 비교해요. 알겠니? 야, 머리 개 똑똑하지. 그래서 일부러 빙하에다 구멍을 내요. 그걸 빙하 코어라고 불러. 알겠니? 과거 기후 연구할 때도 이 빙하 쓴다. 이거 어디다 써먹어? 녹여서 물 먹으려고요?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과학적 연구. 과거를 알아야지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겁니다. 자, 그다음 땅 속에 흐르는 물 뭐라고 해? 지하수라고 하고 마지막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 호수하천수. 이 호수하천수가 우리가 가장 쉽게 활용하는 거지. 뭐라고? 우리가 가장 쉽게 활용하는 거야. 그럼 전체 몇 분의 1? 0.01%. 이야, 많은 거야, 적은 거야. 극히 적은 거죠. 그러면 우리 봐. 이거 쓰다 모질르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써? 아니죠. 제일 쉬운 거 써야 되지. 이거 쓰려면 염류, 즉 소금기 제거해야 돼. 돈 들어 안 들어? 자, 이거 쓰고 싶으면 뭐 해야 돼? 녹여야 돼. 돈 들어 안 들어? 왜? 연료를 사가지고 가열을 해서 막대한 열을 내려면 돈 들어요. 장비도 있어야 되고, 그치? 그럼 얘는 구멍만 뚫으면 되지. 구멍만 뚫고 약간의 정수가 적은 것처럼 바로 먹을 수 있어.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 쓰다 모질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사용해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얘네 둘입니다. 그럼 전체 1%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맞아?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껴 써야 돼. 펑펑 써야 돼. 왜 아껴 써야 될까?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게. 자, 전 세계 인구는 증가하니 감소하고 있니 일정하니? 증가하고 있다. 선생님 니들 나이 땐 60억이라고 했다. 지금 80억, 90억을 가까워. 선생님 신기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인구 줄는데요? 그러게. 니네 유럽도 출산율 1이 안 돼요. 니네 출산율 1이라는 게 뭔 줄 알아? 2명 결혼하면 1명 난다는 얘기야. 그러면 2명 결혼하면 2명 죽지. 인구수 마이너스 2지. 1명 태어나면 플러스 1이지. 그치? 맞아? 되니?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거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출산율 1이라는 건 2명 결혼하면 2명 낳는 거야. 이게 1이야. 알았어? 자, 근데 이제 출산율이 0점대로 떨어지기 시작했어. 우리나라는 이미 0점대고 0.6인가 그래. 됐어? 0.6인가 그렇고 저기 유럽도 1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좀 잘 사는 나라들은 떨어지고 있고요. 못 사는 나라에서 마구마구네요. 너네 전 세계에 인구 1위가 어딜 것 같아? 중국 아니야. 인도야. 14억인가 그래. 인도 장난 아니야. 알겠어? 얘네들이 뭐 대놓고 애만 낳나. 근데 인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인구가 있으면 많으면 경제도 잘 돌아가. 예를 들어서 인구가 1억 명 이상 되잖아. 그러면 수출 안 하고 내수 시장만으로도 먹고 사는 데 시장 없어. 우리나라는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애 낳아라고 나야 안 나요. 안 나요. 우리나라 지금 4천 몇백만일 걸, 5천만도 안 될 걸. 북한이 2, 3천 정도 될 거야. 3천 정도? 그렇지? 그럼 여기서 만약에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거의 1억 가까이 되네. 그리고 북한은 개발 안 된 땅들이 많잖아. 그리고 인건비 싸잖아. 그렇지? 그럼 해외 베트남 같은 데 공장 세우는 것보다 나 같으면 저기 세우겠다. 말이 통하잖아. 그리고 어차피 쓰는 돈 외국인한테 왜 써? 맞잖아. 우리나라 국적 가진 사람한테 쓰는 게 낫겠지. 맞지? 그 다음에 땅덩어리 넓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을 가지 않고 저기 백두산 보러 이렇게 직접 가고 그 다음 기차 타가지고서 유럽 갈 수도 있고 맞잖아. 중국 갈 때도 차 끌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 안 타도 돼. 기차 KTX 같은 거 타고 가도 돼. 맞잖아. 한 3시간이면 갈걸? 3시간 갈 거야. 왜?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1시간 반인가?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나라 끝까지 갈 때 1시간 반 걸리겠고 거기서 가면은 한 1시간 반 걸리면 베이징 도착하겠네. 3시간이면. 차 타고 기차 타고 기차 괜찮잖아. 난 기차 좋던데. 화장실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먹어도 되고 자도 되고 맞잖아. 비행기 좀 불편해.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몰라가지고 겁나. 맞잖아. 이런 거. 야, 통일되면은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물론 사회적 혼란들도 야기할 수 있겠지만 기회의 땅이 열리는 거야. 거기 개발 안 된 땅을 만약에 순서가 샀다고 쳐봐. 근데 평양시내 근교에 있는 뭔가에 개발 안 된 땅을 샀는데 그게 10년 후에 개발한다고 빵 터져. 너 부자 되는 거야. 맞잖아.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나 어렸을 때는 통일 뭐 해? 왜 해? 이랬거든. 통일 왜 해? 통일하면 우리나라 세금 가지고 쟤네들 먹여 살리는 거 아니야? 그러겠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오히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되게 많아.
자, 내가 아까 얘기한 거 공장 같은 거 외국에 세울 거 우리나라에 세운다겠지. 야, 우리나라 세우면 우리나라에서 일할 그 사원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일하시는 맨 밑바닥 같은 경우는 북한 사람들 쓸 테고 싸니까 그 관리하는 사람들. 그럼 회사가 커지면 거기에서 또 일하는 사람들, 월급 고연봉자들 다 누가 쓰겠냐? 남한 사람 쓰겠지. 우리나라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대한민국 사람들 바로 니네가 될 수는 있는 거야. 일자리가 늘어나면 좋겠니? 안 좋겠니? 좋아요. 일자리 늘어나면 월급은 당연히 오르는 거고 생활 수준은 올라가는 거고 기타 등등이야. 오케이? 그래서 너무 한 가지만 봐가지고 또 이런 애들 있어. 꽉 통일한다고 하면 내 돈 들어가는데. 그지? 아니야. 그거보다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 되게 많습니다. 당장 나한테 이득되는 것도 많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잖아. 서울 시내 집값 뭐 10몇 억이래. 그치? 어우씨, 서울을 못 사니까 이제 위로 올라가고 위성도시도 막 집값 비싸지? 근데 내가 이번에 이제 평양 시내 근교에 있는 신도시를 갔더니 거기는 집값이 여기에 10분의 1이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 안 가고 북한 곳곳이 이제 왔다 갔다 여행지도 많고 많아요. 그리고 막 건설하면 건설해서 붐나겠지. 그 건설을 들어가면 아파트 같은 거 많이 짓겠지. 아파트 같은 거 많이 지으면 거기 안에 아파트 안에 가전제품들 많이 들어가겠지. 가전제품 회사. 그다음에 그 얘네들 핸드폰 다 쓰겠지. 통신회사. 봐봐. 그냥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거에서도 회사가 커지면 인원수는 늘어납니다. 됐지? 막 그냥 참고적인 얘기야. 자, 계속 이어서 할게요. 수권을 구성하는 물의 특징 해수입니다. 수권을 구성하는 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짠맛이 난다. 그래서 이 짠맛은 뭐 때문에 그래? 써라 바이 염류 성분 때문에 그래. 무슨 성분? 염류 성분 때문에. 뭐뭐 때문에? 염류 중에서 소금 때문에 그래요. 자, 그다음 담수. 육지의 물은 대부분 담수이며 짠맛이 안 난대. 이때 빙하입니다. 자, 빙하는 눈이 쌓여 굳어진 무슨 상태? 고체야. 그다음 밑줄쳐 고산지대나 그다음 극지방에 분포한다. 너네 극지방이면 북극하고 남극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북극하고 남극의 차이점 아는 사람. 에라이씨. 남극은요 대륙이고요. 북극은 대륙이라고 하지 않아. 남극은요 대륙이 땅덩어리 위에 얼음이 있는 거야. 북극은 그냥 얼음만 있는 거야. 알겠어? 얼음. 그래서 이 만약에 밑에서 뭔가 잠수함 같은 애가 위로 쭉 올라오면 얼음 깨고 올라올 수 있는 데가 어디야? 북극이야. 실제 그런 장면 많아요. 영화 속에서도 나오고. 자, 그다음 지하수. 땅속 지층이나 암석 사이에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매우 천천히 흐르는 물로 주로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생긴다. 맞죠? 그다음 호수나 하천수는 지표를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로 매우 적은 양을 차지하는데 우리가 이걸 쓰려고 하다 보니까 모자르니까 지하수 쓸 수 있다. 근데 지하수 쓰려면 구멍 뚫어야 되잖아. 맞지? 맞아? 그래서 지하수를 하나 뚫어가지고 내가 필요한 거 사용했어. 그런데 심심해서 또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계속 있는 대로 지하수 개발할 거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지하수 다 말라버려요. 알겠니? 있는 대로 개발하면 안 돼요.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끄집어내서 쓰면 되는 겁니다. 자, 뭐 빗물이 뭐? 빗물을 네가 어떻게 모으려고? 그렇지?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경우 있죠. 건물 꼭대기 같은데 빗물 저장 장치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가 쓰지 않습니다. 알겠니? 자, 그다음 수권의 활용이라고 돼 있어. 자, 이 물들은요 지구상에서 우리는 뭐를 하느냐? 자원으로 씁니다. 알겠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원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물 숫자를 써서 수자원이라고 해요. 용어 잘 알아둬. 수자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자원으로 활용하는 물을 우리가 뭐라고 해? 수자원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물은 주로 호수와 하천수를 활용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뭐를 활용해? 지하수를 활용합니다. 그럼 전체 비율이 얼마에 해당돼? 0.77%에 해당됩니다. 됐죠? 자, 그다음 해수는 짠맛이 나고 빙하는 어려 있어. 바로 활용하기 어렵다. 돈 든다. 그 얘기죠. 근데 만약에 아무리 해도 호수 하천수도 없고 사막지대 지하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써야지 이거라도. 맞아? 그래서 저기 중동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해수 담수화 장치가 있어요. 되니? 어쩔 수가 없어. 자, 그다음 수자원의 용도.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외우셔야 돼. 자, 물은 우리 생활의 필수적인 자원이며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용수를 일상생활에 쓰는 수자원을 생활용수로 쓴다라고 합니다. 마실 때, 요리할 때, 씻을 때. 됐냐? 그다음 청소할 때, 빨래할 때 다 생활용수야. 오케이? 그다음
농업용수, 농업 활동에 쓰이는 것을 우리가 농업용수라고 하는데 농사 지을 때, 가축 기를 때, 그치? 또 이런 것도 농업용수다. 얘들아, 잘 봐. 꽃을 키울 때 뭐라고? 그걸 뭐라고 해? 원예업. 됐죠? 그 다음 수산활동, 수산업 이런 것도 가능. 야, 물고기 씻어가지고 내가 팔 거야. 이것도 농업용수에 해당돼. 자, 그 다음 공업용수, 산업활동에 쓰이는 물 얘기하는 거야. 제품을 세척할 때. 됐죠? 제품을 만들거나 세척할 때. 그 다음 청소가 아니라 제품 만들 때 우리가 보통 엔진 같은 거 그런 걸 가동시키거든. 근데 엔진도 오래 쓰면 뜨거워. 너무 뜨거우니까 어떻게 해? 식혀야 되지.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냉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업용수 중에 냉각수를 쓰는 게 있어요. 냉각수. 자, 그 다음 유지용수. 유지용수는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물이야. 야, 우리가 강물이다라고 하면 물이 흘러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물이 흐르면 좀 자정작용 같은 것도 합니다. 맞아? 그런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물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유지용수라고 하는데, 잘 들어. 이거를 너네가 외울 때 오른쪽 위를 보고 외우세요. 자, 이게 우리나라 수자원의 활용 현황이야. 앞으로 이거 외울 때는 이걸로 외우세요. 수자원은 싸가지를 주로 쓴다. 그 싸가지가 주로 쓰는데 그 싸가지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비율대로 나눠봤더니 제일 많은 게 뭐냐? 이거 순서대로 외워라. 자, 1등이 누굴까? 농업용수야. 우리나라 농업국가야. 알겠어? 그 다음 2등이 누구야? 유지용수. 3등이 누구야? 생활용수. 4등이 누구야? 공업용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거 외워. 농유생공이야. 뭐라고? 농유생공. 이렇게 외워. 우리나라에서는 농유생공이다. 수자원은 농유생공으로 쓴다. 순서대로. 농업용수, 유지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자, 그러면 여기서 옛날에, 아주 옛날에 너희들 아빠의 아빠, 할아버지 때는요 거의 대부분 농사졌어. 그래서 농업용수를 쓰는 물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야. 너네 쌀 알지? 쌀, 벼. 얘가 대표적인 물 좋아하는 식물이야. 그래서 물 엄청 많이 들어가.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뉴스에 이런 거 나왔어. 모내기 하잖아. 모내기 하려면 논에다 물 받아놓는 거 알지? 그때 물길이라고 해가지고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길 내거든. 그 물길 내다가 서로 삽가지고 싸워가지고 죽는 사건도 있었어. 나 어렸을 때 니들 나이 때 TV에 나왔어. 알겠냐? 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런데 얘는 옛날에 비해서 줄었어. 뭐라고? 줄었습니다. 자, 그 다음 유지용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생활용수는 어떻게 됐을까? 선생님 어렸을 때보다 월등하게 증가했습니다. 왜 월등하게 증가했을까요? 생활 수준이 향상됐기 때문에. 제일 대표적인 거 한번 얘기해 줄게. 여름은 상관없는데 겨울에가 문제입니다. 지금은 겨울에도 하루에 한 번씩 샤워할 수 있지. 한 번 이상. 그래, 한 번 이상. 준서 놀래는 거 보니까 겨울에 하루에 한 번씩 샤워해요? 이거 같은데? 어쩐지 냄새 나더라. 그치? 자, 농담이고요. 잘 들어. 선생님 어렸을 때는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수하고 발 닦고 머리 감고 끝이야. 왜? 왜 집에서 샤워를 못할까? 추우니까. 추워서 그래. 선생님 어렸을 때는 화장실도 전부 뭐야? 푸세식. 수세식은 좀 나중에 나왔고요. 물 쓰니 안 쓰니? 안 썼고요. 그다음 겨울 되면 수세식도 물이 얼어버렸어. 왜? 집 밖에 있었으니까. 맞아? 그런 식이었고, 그 다음 집은 너무 추워가지고서 샤워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돼. 뜨거운 물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끓여서 찬물하고 섞어서 이런 식으로 껴안집이야. 껴안는 거야. 그러면서 머리 감고 세수하고 발만 닦는 거야. 그러면 몸이 찝찝하잖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에 갔죠. 어렸을 때. 그래서 너희들 엄마 아빠 어렸을 때도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일에 한 번, 심한 경우 목욕탕 하는 니들 일부 몰지각한 애들, 시커먼 애들은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맞아? 그렇게 해서 물을 많이 썼니? 조금 썼니? 조금 썼단 말이야. 지금은 그런 게 어딨어. 물 엄청 많이 쓰지. 화장실도 어디에 있어? 집안에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볼일 보면 선생님 저는요 쉬를 한 10번 해야지 그 다음 물 내려요. 이런 사람이 있어? 없지. 바로 물 내리지. 선생님 저희 집에서는요 아빠가 한 번 싸고 엄마가 한 번 싸고 제가 한 번 싸고 동생이 한 번 싸면 그 다음에 내려요. 이런 거 있니? 한 번 다 내리자. 그거 다 물이야. 뭔 얘기인지 알아? 옛날에 비해 생활 수준이 업그레이드 됐잖아. 다운그레이드 아니잖아. 그러니까 물 많이 써 안 써? 많이 쓰죠. 그래서 생활용수가 급격하게 증가했어. 되니? 이런 식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이거 외워. 농유생공. 자,
이제 수자원의 가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밑줄 쳐. 물 사용량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밑줄 쳐라. 물 사용량은 점점 많아지고 있어.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한번 설명 들어보자. 야, 지구상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총량이 이만큼이야. 물의 총량. 근데 잘 봐. 옛날에는 물을 이만큼 사용했어. 그럼 요만큼이 남아도는 거지. 이게 여유가 있는 거잖아, 여유가. 물 총량 그대로거든? 이건 안 바뀌겠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인구가 증가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니까 요 사용량이 점점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거야. 맞아? 그럼 여유분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지죠. 그러니까 아껴 쓰라는 얘기지. 또 웃긴 거, 생활 수준이 활발하게 향상되기 때문에 오염된 물이 많아지죠. 공업용수, 폐수 같은 거. 집에서 똥, 오줌, 그 다음 뭐 세탁기에서 나온 세제물, 그 다음 설거지하고 나온 물들 다 그대로 받아 쓰니 그대로 우리가 그거 마시면 죽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정수해야 되지. 맞아? 그냥 안 먹기 때문에 깨끗하게 바꾼 다음에 만들어줘야 돼. 우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사용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 조금 들어? 많이 들지. 됐어? 그래서 니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유분도 줄어들고 오염된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아지고 오염된 물도 많아진다? 그럼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물을 우리가 아끼고 절약하자는 얘기죠. 알겠니? 참고적인 얘기 알려줬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활용할 수 있는 수자원량 매우 적고 한정되어 있다. 즉 이거는 일정하다는 얘기야. 총량은 일정, 사용량은 증가, 여유분 감소. 그거 알아두시고요. 지하수의 가치입니다. 지하수는 호수와 하천수에 비해 양이 많고 빗물이 지층의 빈틈으로 스며들어 밑줄 쳐 채워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가뭄이 발생하거나 물 소비량 증가로 물이 부족할 때 호수와 하천수를 대체하여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는데 무지막지하게 지하수를 활용하면 지하수가 다 말라버려. 됐어? 그럼 망하는 거야. 참고적으로 알아둬. 그다음 지하수는 바로 쓰는 게 아니라 간단한 정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마시는 거. 자, 만약 이걸 식물한테 줄 거야. 그럼 지하수 뽑아가지고 바로 주면 돼. 하나만 더 알려줄게요. 지하수 뽑아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만약에 니들이 차를 닦는다고 하자. 새 차. 그럼 어떻게 될까? 차 다 썩어요. 미리 좀 알아두고. 알겠니? 다시 한번. 지하수 가지고 세차하는 거 아니야. 응? 지하수 가지고 세차하는 거 아니야. 세차는 수돗물이 짱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수자원량 관리입니다. 자, 물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댐을 만들면 되죠. 자, 우리나라 지형에 대한 얘기 좀 한번 해볼게. 자, 우리나라는 동구서저인 거 알지? 몰라? 우리나라 동구서저 몰라?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면, 그치?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아요. 그러면 니네 알지? 물은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 높은 곳에서 낮은 곳.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이 흐를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이 폭이 좁다는 거야. 폭이 좁아. 폭이 넓으면 상관없어. 중국처럼 엄청 넓어. 그럼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기 전까지 오랜 시간 동안 지표에 머물리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기 쉬워. 그치? 그런데 얘는 그런 일이 벌어져 안 벌어져? 안 벌어지지. 그래서 금방 빠져나가니까 우리가 일부러 여기를 막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겠어? 댐을 만들어서 물을 저장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댐 만드는 이유야. 근데 단점은 뭐야? 돈 많이 들죠. 그렇지? 돈 많이 들어. 맞아? 그게 댐이고요. 그다음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함부로 개발하면 안 된다라는 거. 해수 담수하는 바닷물을 짠 거 성분 제거하는 거. 그래서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되고 물의 오염 방지, 물을 절약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니? 자, 이제 오른쪽에 물 절약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완전히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바른생활 우리 소연이 뭐 이런 얘기죠. 그치? 자, 빗물 모아서 이용한대. 그다음 빨랫감을 모아서 바로바로 세탁하지 말고 니네 빨래할 때 색깔 있는 건 색깔인 거대로 흰색은 흰색 있는 거대로. 알아요? 그 상식이에요. 니네가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20살 넘어가지고 인서울 했다고 치자. 지금은 아웃서울이지만 맞지? 인서울 했을 때 자취를 한다고 치자. 그치? 빨래할 거 아니야. 빨래 안 할 거야? 근데 흰색 티하고 검은색 티, 빨간색 티 다 섞어서 하면 그지 됩니다. 뭐가? 흰색 티. 알겠어? 흰색은 흰색 티, 색깔 있는 건 색깔 있는 거끼리. 알겠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 다 때려 묻지. 양말, 반스, 그치? 거기에다가 또 뭐야? 흰색 티, 파란색 청바지,
거기다 수건 막 돌립니다. 그럼 옷이 다 그지 같아. 그래서 딱 보면 알아. 아, 저 새끼 자취한다. 특히 남자애들이 그걸 못해요. 귀찮으니까. 남자애들 집에 가잖아. 싱크대에 팔이 날아다녀. 날파리. 그리고 거기 보면 뭐야? 거기 보면 어제 먹었던 라면 끓여서 먹었던 그 그릇 있지. 설거지거리가 그냥 쌓여 있어. 물론 아닌 애들도 있지만, 그렇지?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다음 날 봐가지고 아, 설거지하기 귀찮아. 그럼 어떻게? 그치? 어제 먹었던 그 있잖아 그 냄비 그대로. 에이, 뭐 어제도 라면이고 오늘도 라면인데 뭐. 그런 거 먹습니다. 에이씨. 그치? 너희들 집에서 지금 다니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야. 왜 먹고 싶은 거에서 엄마 뭐 사줘 뭐 해줘 바로 해주잖아. 내가 밖에 나가봐라. 그런 게 어딨어. 냉장고를 열어보면 뭐밖에 없어? 물밖에 없어. 물도 없을 수도 있어. 그치? 아유 라면은 김치지. 김치를 딱 열었더니 곰팡이가 피었어. 아닐 것 같냐? 어? 내 말이 사실일 거다. 나중에 보면. 왜 효진이 왜 그래? 효진이 왜 씁쓸해? 난 안 그럴 것 같아? 남자들 대부분 그래요. 알겠냐? 참고적으로. 그리고 냉동실에는 뭔가 막 자꾸 막 붙고 뭔가 쌓여. 어제 족발 시켜 먹고 어제 치킨 시켜 먹고 남은 거 다 냉장고. 냉장고 밑에 있으니까 이거 썩을 것 같아. 냉동시켜 버려. 나중에 에어프라이어기나 전자레인지 돌려 먹지 뭐. 안 먹어 이씨. 알겠니? 안 먹습니다. 한 번 먹고. 자, 그럼 절수형 수도꼭지. 니네 알지? 양차관에 세수할 때 틀어놓고 이거잖아. 손 대야지만 나오는 거. 이런 거 절수형. 맞아요? 사용하기 불편하지. 이 새끼가 바로바로 반응을 안 해. 그치? 개짜증 나는 경우도 있고. 양치나 설거지를 할 때는 물을 받아서 사용한다. 속 터진다. 그치? 우리 그냥 펑펑 쓴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긴 됐고요. 오른쪽. 자, 수건을 구성하는 물을 양이 많은 순서대로 나열하세요라고 돼 있어요. 됐죠? 제일 많은 게 뭡니까? 해수죠. 해수. 해수. 선생님은 너네 혹시 김혜수라는 배우 알아? 모르냐? 모르냐? 타짜에 나오는 정마담. 쏠 수 있어 하는 그 몰라? 아, 그 해수가 제일 이쁘더라. 왠지 알아? 선생님 첫사랑하고 닮았거든. 아! 왜 얼굴 빨개? 그치? 자, 그다음 참고적으로 선생님 첫사랑이죠. 걔는 무용하고 있어요. 무용. 힌트 하나 줄게. 대전 시립 무용단에 있더라고. 있더라고. 누구지 이런 얘기 안 했어. 혹시 대전 시립 무용단에 다니는 어떤 아들내미가 이 영상을 보고 우리 엄마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치? 자, 그럼 나 이거 안 되는데. 자, 빙하. 그리고 엄마한테 엄마 이 사람 알아? 이럴 수도 있잖아. 오, 갑자기 상상해 버렸어. 자, 빙하 고체라고 했죠? 그 다음 얘는 뭐야? 지하수. 야, 혹시 엄마가 무용하시지 않지? 너네 아니지. 그 다음 육지에 있는 물은 대부분 짠맛이 나지 않는 담수죠. 담백합니다. 그 다음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빙하고요. 빙하는 무등이 쌓여 다져지고 굳어진 거.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건 지하수고요. 지하수는 땅속에 흐른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비교적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그럼 우리가 비교적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물은 대기 중에 수증기 불가능하고요. 빙하 녹여야 되고요. 담수시켜야 되죠. 정답은 3번하고 4번이에요. 하나만 더 참고적인 얘기 하나 해줄게.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고요. 대기 중에 수증기라고 있잖아. 이런 나라가 있어요. 물은 겁나 부족해. 근데 안개는 겁나 많이 껴. 그럼 대기 중에 수증기는 많다는 얘기야, 적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 어떻게 해? 안개를 먹을 수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포집만 한다면, 모으기만 한다면 뭐 할 수가 있지? 물로 변화시킬 수 있지. 그래서 만들어진 장치들이 몇 개가 있어요.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그치? 모이면 이슬이 되는 거 알지? 이슬은 물방울이잖아. 물방울이 모이고 한 방울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열 방울 모이면 물 되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충분한 물. 맞아? 그거를 거미줄에 이슬 맺히는 걸 보고 떠올리는 게 있어. 그물같이 생긴 구조물을 공기 중에 설치해. 공기가 아니라 지표면에 설치해. 그럼 거기에 이제 물들이 뭐야? 모이지. 모이면 얘네들이 모이고 수증기가 모여서 물방울이 돼서 한 군데에 흘러서 밑에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게 만든 탑이 있습니다. 이런 거 대나무로 만들었어요. 와카 워터 워크
와카 워터탑이라고 해요. 알겠어? 이게 저기 아프리카 같은데 그런데 이거 씁니다. 대단하지. 머리 똘똘하지. 탑 하나 만드는데 40만 원. 가격도 싸요. 유지비호수 비용 없어요. 만들기만 하면 되니까. 대나무로 만들어요. 됐냐? 자, 그다음 수자원의 용도와 설명을 옳게 설명하세요. 설거지, 빨래, 생활용수죠. 쓱. 농사짓거래 가축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이건 뭐에 해당돼? 농업. 자, 제품을 만들거나 기계의 냉각수라고 해서 공업.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쓰인다. 유지용수. 자, 그다음 5번 수자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구 증가와 산업 발달로 수자원 이용량은 증가하고 있다. 맞아요. 근데 잘 봐. 수자원 이용량이 증가하는 거지. 전체 수자원 총량은 일정합니다. 거의. 자, 그다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수자원 양은 매우 적고 한정. 맞죠? 하수나 하천수나 호수 아니면 지하수밖에 안 되죠. 우리나라 수자원은 생활용수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우리나라는 뭐라고 했어? 농유생공순이라고 했지. 농업용수입니다. 자, 빙하가 녹은 물이나 짠맛을 제거하는 해수를 일상생활에 이용하기도 하죠. 가뭄 등으로 강이나 호수에 물이 부족한 경우 지하수 활용합니다. 지하수는 한 번 사용하면 채워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채워진다고 했어요. 야, 나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 요새 사람들 농사 안 지려고 하지. 농부 되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요. 별로 없어. 만약에 농사를 아무도 안 짓는다고 해보자. 아무도 안 져.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쌀이 부족하겠지. 그럼 다 수입해야겠네? 그치? 근데 외국에서 사오는 쌀 싸요. 미국산 캘리포니아산 쌀 싸요. 중국산 쌀 싸요. 그럼 농사가 모르죠. 그치? 그래서 가격 경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점점 안 짓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요 쌀을 정부가 사줘. 그리고 정해진 가격에 사줘. 알겠어? 그래서 쌀 가격이 어느 정도 되게끔 보장을 해줘요. 수입품은 5만 원인데 우리나라에서 사면 10만 원이다. 그럼 5만 원 이거 세금에서 나가는 거야. 자, 그러면 너네가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궁금한 사항. 그거 내 돈인데? 내 세금인데 아까운데? 그거 왜 그거 농부들한테 왜 줘?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아무도 일을 안 하고 정부에서 안 사준다고 해보자. 정부에서 안 사주면 아무도 농사를 안 져요. 진짜 그럴 거야. 지금 좀 나이 드신 분들 다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농사를 안 지을 겁니다. 자, 이제 올 100% 우리나라에서 전부 외국에서 곡물을 수입한다고 하자. 근데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어.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사이 안 좋아졌어. 무슨 일이 벌어져? 쌀을 수출을 안 할 수도 있고 쌀 가격을 올려버릴 수도 있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일본 꼴나요. 일본 지금 쌀이 부족해가지고 쌀 가격이 엄청 뛰었잖아. 우리 이 20kg짜리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비싸봤자 5만 원이거든. 비싸봤자 거기 20만 원 넘어. 20만 원 넘어가요. 알겠어? 먹고 사는 거야. 당장 먹는데 문제가 생겨. 난리도 아니야.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식량 주권이라고 하는 거야. 식량 주권. 알겠니? 참고적으로 니들도 이런 건 알고 있어. 응? 자, 이런 거 막 쓸데없이 수입한 게 더 싼데 농사 왜 져? 그런 분 때문에 우리나라 식량 주권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뒤에 있는 내신 쑥쑥 있죠? 페이지 108페이지부터 어디까지야? 111페이지까지. 여기는 숙제입니다. 숙제인데 얘들아 숙제인데 어차피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숙제를 하고 가. 여기까지. 그러면 다음 주에 숙제가 없잖아. 알겠니?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합니다.